요새 포르투갈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포르투갈 여행은 아기자기한 타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도시, 길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는 달콤한 에그타르트, 저렴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들과 포트 와인을 마음껏 맛보던 정말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포르투갈로 여행을 가려는데 내가 가려는 시기에 날씨는 괜찮을지, 옷차림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여행 비용은 얼마나 들지, 숙소나 동선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포르투갈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여행 가기 좋은 시기와 여행 일정,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까지 알차게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포르투갈 여행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 걱정 모두 없어지실 거예요. 포르투갈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자리 잡은 나라로 대서양과 맞닿아 있고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92,000제곱킬로미터로 한국과 비슷한 크기지만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비교적 적어서 어딜 가도 여유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대항해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껴볼 수 있는데요.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리스본과 제2의 도시 포르토, 그리고 남부의 알가르브 지역의 파루와 라고스가 있습니다.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활기찬 골목과 주황색 지붕, 노란 트램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포르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도우루 강과 포트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포르투갈 남부의 알가르브 지역은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로 휴양지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신트라나 아베이루, 코임브라 같은 소도시들도 각각 독특한 역사와 매력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중해성 기후와 대서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포르투갈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덥지 않고 비도 적게 내려서 관광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5월과 9월은 날씨가 가장 쾌적하고 관광객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2도 정도로 쾌적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꽃들이 만개해서 특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부활절 시즌에는 특별한 축제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인 6월에서 8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인데 남부 지역은 35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서 너무 덥기도 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라서 숙박비가 비싸고 사람들로 붐비는 시기입니다.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까지는 여름의 더위가 가시고 선선해져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은 여름의 따뜻함이 남아있으면서도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가성비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기온이 8도에서 15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포르투갈 북부와 남부의 기후 차이도 고려해보시면 좋은데요. 북부의 포르투나 브라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고 남부의 알가르브 지역은 연중 따뜻하고 건조한 편입니다. 리스본은 그 중간 정도의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에 대한 기본 정보와 언제 방문하면 좋은지까지 알아봤는데요.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일자별 세부 계획과 도시별 최적의 동선, 숙소 추천이나 관광지 예약 같이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점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너무 복잡해서 패키지로 여행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 똑부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는 일자별 세부 계획, 도시별 최적의 동선, 숙소 추천과 교통편 예약까지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데요. 기존의 여행 가이드북과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정말 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여행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맵 링크까지 함께 제공이 돼서 각 도시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맛집들과 카페들, 꼭 가봐야 할 관광지들과 쇼핑 명소들까지 모든 정보들을 여행 전부터 여행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와 함께 포르투갈 꼭 가봐야 할 곳과 일정별 추천 루트, 숙소 추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리스본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구역인 알파마 지구로 향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계단,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리스본의 명물인 트램 28번을 타고 리스본의 언덕을 오르내리는 경험도 꼭 한 번쯤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트램을 타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리스본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리스본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웅장한 코메르시우 광장 근처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즐기면서 리스본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는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여러 식당들이 추천되어 있어서 끌리는 곳에서 링크만 클릭해서 간편하게 구글맵 링크로 맛집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째 날은 리스본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둘러보는 날입니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신트라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인데요. 다채로운 색감의 페나 궁전에서는 동화 속 왕궁 같은 외관과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의 서쪽 끝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호카곳으로 떠나봅니다. 드넓은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름다운 해변 마을인 카스카이스에도 잠시 들러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교 여행을 혼자 알아보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만 있으면 각 도시별로 꼭 가봐야 하는 근교 여행지에 가는 방법과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서 별도로 정보를 조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은 리스본의 대표적인 상징들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렘 궁전과 그 주변의 벨렘 지구를 방문합니다. 포르투갈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거대한 수도원 단지인 제로니모스 수도원은 꼭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에그타르트의 원조인 파스텔드 나타에 가서 갓 나온 에그타르트를 맛보는 건 필수 코스니까 꼭 한 번쯤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리스본 시내로 돌아와서 아우구스타 개선문 아래를 지나며 리스본의 번화가를 걸어봅니다. 리스본의 명물인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스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 아래 더욱 빛나는 리스본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리스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겨보세요. 넷째 날은 리스본에서 낭만적인 도시인 포르토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는 부분인데요.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교통편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도시마다 교통권 이용 방법이 모두 달라서 어떻게 교통권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전부 알아보는 게 복잡한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도시별로 교통권 이용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르토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놓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먼저 도우루 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모루 정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동 루이스 다리와 도우루 강변의 풍경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포르투의 상징이자 활기 넘치는 리베이라 광장으로 가봅니다. 다채로운 색감의 건물들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들이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정말 낭만적이라고 소문난 포르투의 선셋을 감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면 보이는 포르투의 아름다운 야경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다섯 번째 날은 포르투 근교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로 떠나봅니다. 포르투갈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아베이루에서는 전통적인 몰리세이루 보트를 타고 아베이루의 운하를 따라서 여유로운 크루즈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아베이루와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이 알록달록한 줄무늬 집들로 유명한 코스타노바인데요. 역시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 아베이루와 코스타노바로 이동하는 방법과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 여행 마지막 날에는 먼저 포르투의 랜드마크인
클레리구스 탑에 올라서 포르투 시내를 360도로 감상해봅니다. 붉은 지붕과 푸른 도우루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고 웅장한 포르투 대성당을 방문해서 포르투의 역사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여행을 마무리하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 오후에는 포르투 공항에서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이렇게 리스본과 포르투 여행을 할 때 어떤 위치에 숙소를 골라야 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이셨을 텐데요.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에서는 4인 가족이 머물기 좋은 숙소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방문할 때 2인 기준 숙소까지 관광하기 최적의 위치에 컨디션 좋은 숙소들의 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 숙소 예약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행했을 때 포르투갈 5박 6일 총 경비는 숙소 50만원, 식비 60만원, 각종 관광지 입장료와 교통편을 포함해서 1인당 약 130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간편하게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노션 템플릿도 무료로 제공되어 자유롭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부 계획까지 다 세우셨다면 포르투갈로 떠나기 위한 여행 준비사항과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의 도시별 기본 정보 부분을 확인하시면 포르투갈 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화폐나 시차, 전화비나 팀 문화, 도시별 교통권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 리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 준비편과 해외여행 완벽 준비 체크리스트 노션 링크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려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빼먹은 건 없는지 모두 체크하고 불안감 없이 편하게 여행을 떠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포르투갈 여행 어떻게 가야 할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포르투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도시간 교통편을 예약하거나 관광지를 예약하는 일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모두 끝내고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